네, 주말 사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이 29번째 확진자 또 30번째 확진자는 80대 부부인데요. 해외여행력이나 확진자 접촉력이 확인되지 않아서 우려가 더 큽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29번째 환자 어제 나왔고 부인도 이제 30번째 확진자가 됐는데 이 29번째 환자 이 두 분은 지금까지의 확진자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고리를 알 수 없는 환자이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여행력도 없는 환자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80대 이 환자분은 처음 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아니고 가슴 통증만 그렇죠. 심장 질환을 의심해서 이제 큰 3차 병원에 응급실로 간 환자였습니다. 네, 고대 안암병원에 예, 갔었죠.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학적 고리를 발견하지 예. 못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안, 예. 지역 감염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되는 역학적 고리를 모른다는 거는 이 환자가 2차 감염자인지 3차 감염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 환자 앞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대응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응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그에 맞춰서 대응을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전략이 초기에는 완전 봉쇄 전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되도록 봉쇄 전략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죠. 예,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봉쇄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완화 전략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해서 치명률을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봉쇄 전략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봉쇄 전략은 유지하되 이제 완화 전략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 아까 보면은요 좀 특징이 고대 안암병원에 심장 가슴 통증 때문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동네 내과에도 2곳 정도를 더 다녀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다고 했지만 그 병원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거나 뭐 확진자가 그 병원에 다녀갔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찾아봐야 되지 됩니다. 않을까요? 예, 어떤 환자가 그 앞에 있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환자로 인해서 다른 감염이 생기지 않았는지 네. 그것도 빨리 찾아서 이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 환자가 다녀간 의원은 네. 다 이제 접촉자 통보를 했고 네네. 자가격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의료진 또 다녀갔던 환자들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파악이 지금 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 고대 안암병원도 이게 선별 진료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응급실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응급실도 사실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 뭐 가족들도 있는 환자 가족들 보호자들도 있는 곳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선별진료소를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각 대학병원들의 응급실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격리된 곳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응급실 안에 음압 격리실을 둬서 응급실 안에요? 예, 응급실 안에. 그래서 이제 감염 환자가 왔을 때 대기하는 장소를 그쪽으로 따로 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고대 안암병원 그 의료진들이 대처를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병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응급실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2시간 머물렀다고 해서 걱정을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한 4시간 정도만 밖에 있었고 나머지는 음압병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흉부 통증을 이제 호소했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제 심장도 나오고 폐도 나오잖아요. 폐를 보니까 아, 폐렴이 좀 있는 것 같다 해서 아. 이제 흉부 단층 촬영 CT를 찍었더니 바이러스 폐렴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순간 음압 격리병실로 환자를 옮기고 잘했네요. 예,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아까 저희가 앞서 말씀했지만 증상이 가슴 통증밖에 없었고 발열 같은 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 접촉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의료진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대로라면은 진단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할 근데 수도 있었죠.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모든 응급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를 조금 이제는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아마 경험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폐렴이 있어도 네. 전형적인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고대 의료진들이 메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브리핑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조금 더 눈여겨서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21명이 격리 중이고 9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7,733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408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52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서 29번째 환자의 접촉자 대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격리 입원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8번째 환자는 격리 입원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어제 진행된 역학조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번째 확진 환자는 접촉자는 현재까지 114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15일 흉부 불편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내에서는 흉부 CT 소견상 바이러스성 폐렴이 의심되어 코로나19를 의심한 즉시 신속하게 음압격리실로 옮겨져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접촉자는 76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격리 또는 1인실 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 및 직원 내 접촉자가 45명, 환자 등 동행인을 포함한 31명이 접촉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2월 5일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2곳, 약국 2곳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세한 동선은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의 감염 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의 그 해외 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초기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이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의료기관의 감시 대응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사례정의를 개정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참여 기관의 수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체계에도 2월 18일부터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천 물질을 바탕으로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 후보 물질이나 확진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등 총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지역 방문객, 일반 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14일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은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여행력, 의심 환자의 접촉력 등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진료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필요시 우선 격리 후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등 선별진료 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수칙입니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세종에서 3분, 또 당산에서 3분 이렇게 1차, 2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송의 기자님 순서대로 한 번씩 말씀 주십시오. 네, 브릿지 경제 박명원입니다. 29번 환자의 접촉자 분류 기준을 보면 2월 5일을 이제 발병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29번 환자를 감염되게 만든 이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조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9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 환자가 2월 5일부터 증상,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발병일을 2월 5일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은 발병 하루 전인 2월 4일부터의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해서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적인 동선까지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선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그 방문하셨던 곳 위주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동선에 대한 거나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늘어나고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환자와 또 그 30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나 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력은 두 분 다 없으신 상황이고 또 가족 내에서의 접촉이나 아니면 가족들에서의 해외 여행력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그 만나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장소에 이런 접촉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오늘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30번째 그 배우자께서도 양성으로 확인이 되셨고 그분도 발병일이 2월 한 6일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이동했던 동선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29번째, 30번째. 네, 29번째, 30번째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 그 전에 감염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동선을 확인하는 게 지금 급선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더 강화하겠다. 검사도 좀 확대하고 기관들도 좀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오판 이제 지침에서도 의사들의 재량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검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었고요. 이미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참여 기관의 수를 확대한다. 이 부분은 기존보다 조금 더 숫자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 호흡기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네. 중증 호흡기 환자를 감시하는 감시 체계가 있고 또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시 체계에 들어있는 병원들에게 감시를 위해서 검사를 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 좀 안심이 되는데 예,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지역 감염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예. 이거는 너무 뻔하게 예상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유행은 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유행의 특징이 굉장히 전파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다음에 태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첫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태국하고 일본은 지역사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건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본 상황 좀 짚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일본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환자가 7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5명이 됐고, 근데 이것도 그렇지만 일본 내 전체로 보면은 414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이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소형 유람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년회를 하는 모양이죠. 택시 조합 한 곳에서 했는데 여기서 11명 환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나 뭐 이런 그 단체에서 신년회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집단 감염 사례는 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전 지역에서 환자 보고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11명 사례가 네. 사실은 80대 이제 사망자 있어요. 네,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사위가 택시 그렇죠. 운전한다고 그랬었어요. 예. 여기 있는 조합에 있던 그렇습니다. 분이죠.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 사망자는 3차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겠네요. 앞에 택시 조합에서 만났던 분들, 그 택시 조합 신년회 할 때 오셨던 이제 일하시는 분이 그 전에 후배에서 온 관광객을 안내한 관광 안내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 그 접촉 시점이 1월 15일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유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르고 있다가 네. 사망 사례가 나온 다음에 찾아보니 한 달 동안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찾아보면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점점 더 이게 퍼질 수가 있겠는데 숫자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화살표를 예. 그려다보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일본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12번 환자고요. 그렇죠. 그 환자가 1월 19일 날 입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한 며칠 전에 일본에서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평범한 케이스가 아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일본에 대한 검역 강화하는 문제도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미 들어와 있는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입국 관련해서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죠. 멀었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